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숙제가 뒤에 그 181부터 한 186 저 6문제가 나가는 거거든요. 합성함수. 합성함수라는 것도 그러니까 여기서 개념들을 받아들이는 게 이걸 되게 어려워해. 되게 복잡하게 그림들이 나와 있고 저기 너네가 책이 있는 애들은 책을 봐도 무시무시하게 생겼어. 그래서 저기서도 되게 어려워하는데 함수라는 거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학하는 사람들은 되게 효율을 찾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너희가 하나를 배웠어. 그럼 그걸로 뽕을 뽑아야 돼. 그러니까 너희가 함수를 배웠지. 함수가 딱 하나가 있어. 그럼 그 하나로 여러 개를 해내야 돼 반드시. 왜냐면 내가 힘들게 뭐 하나를 해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기계 장치를 만들어냈어. 그럼 그거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해볼 수 있으면 좋잖아. 그렇지?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합성함수라는 걸 만들어낸 건데 무슨 소리냐면 맨 처음 함수 하나를 가지고 그걸 여러 번 합쳐본 거야. 합쳐본 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y는 x 플러스 3이라는 함수는 어떤 기능이 있는 함수랬어? x 값을 넣으면 몇이 커져? 3이 커지지. 야 그러면은 내가 1을 넣으면 그게 몇이 돼? 4가 되지. 그럼 다시 그걸 엿다 넣으면 7. 그걸 다시 엿다 넣으면 그럼 넣을 때마다 계속 똑같은 함수의 기능이 반복이 되지. 그게 그냥 합성 함수야. 그게 그거 그러니까 어떠한 함수 값을 구했어. 그걸 다시 어떠한 함수에 다시 집어넣어서 새로운 함수 값을 구해내는 걸 합성 함수라고 하는 거야. 그럼 그게 함수 하나만 있어도 여러 번 합성해서 구할 수 있지. 함수가 두 개 있으면 두 개 가지고 뭐 이렇게 해보면 되지. 그래서 두 개가 그러니까 하나가 있으면 계속 몇씩 커져? 3씩 커지지. 그러니까 함수가 요 함수 하나만 있어서 여기다가 계속 넣는 거야. 그 결과물들을. 그럼 계속 넣다 보면 계속 3씩 커지지. 근데 이제 함수가 여러 개가 있어. 만약 y는 x 플러스 3이랑 y는 x 제곱이 있어. 그럼 봐봐. 내가 넣는 순서를 다르게 해볼게. 1이라는 애를 여기다 넣으면 결과가 몇이야? 여기다 먼저 넣으면 4지. 그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16이지. 그럼 내가 1이라는 애를 여기다 먼저 집어넣으면 그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으면 4지. 순서만 바꿔도 결과물이 어때? 다르지. 그러니까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함수 두 개를 가지고 합성함수를 새로운 걸 두 개를 만들어냈고 사실 얘네들을 계속 합성해서 만들 수 있지. 근데 이제 합성함수라는 거는 실제로는 이렇게 거쳐가지만 실제로 합성함수를 표현을 할 때는 한 번에 이렇게 만들고 싶어 하거든. 그럼 1을 한 번에 16, 그러니까 1을 대입했을 때 한 번에 16이 나오는 함수는 이렇게 만든 것 같아. 내가 x를 맨 처음에 어디다 넣었어? x 플러스 3에다가 넣었지. 그 다음 x 플러스 3을 어디다 집어넣은 거야? 그치, x 제곱에다 집어넣었으면은 x 제곱에 x 자리에다 x 플러스 3을 집어넣은 거지.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x 플러스 3의 제곱이 된 거지.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함수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야. x에서 x 플러스 3의 제곱으로의 함수를 새로 만든 거지. 그럼 여기다가 그냥 1 집어넣으면 값이 몇이 나오는 거야? 16이 나오는 거지. 그럼 여기다가 한 짓 또 한번 생각을 해보자. x를 어디다 x를 x 제곱에다 집어넣었지. 그럼 얘를 다시 어디다 집어넣은 거야? 그치. 여기에 x 자리에 x 제곱을 집어넣어서 어떤 함수가 만들어진 거야? 더 이상 이런 함수가 만들어졌으니까 1을 집어넣었을 때 4가 나오고 2를 집어넣으면은 여기는 25가 나올 거고 여기는 7이 나오겠지. 뭐 그런 함수가 새로 만들어지게 그냥 합성 함수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니까 여러 개의 함수를 붙여놨다. 그래서 이제 이름이 합성 함수라는 게 붙은 건데 합성 함수는 순서만 바뀌어도 결과값이 어때? 바뀌지. 근데 우연히 순서를 바꿔도 결과값이 똑같을 수도 있지. 뭐가 그거는 우연의 일치니까. 됐어? 합성함수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또 이런 문제가 생겨. 합성함수가 항상 가능할까? 이건 그건 되게 아니야. 왜냐면 우리는 맨날 합성함수를 쓰고 있어. 너희 하루에 한 번씩 핸드폰 충전하잖아. 그러니까 핸드폰도 함수라고 치고 기계잖아. 충전기도 기계야. 그거 걔네를 연결을 하면 원래는 얘는 여기서 전기를 받아서 연결되기 전까지는 아무 역할을 안 하지만 어찌됐든 전기를 받아서 얘를 충전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되잖아. 그래서 이제 새로운 기능을 갖게 되는 거고 그런 새로운 함수가 만들어지는데 합성 함수가 항상 만들어져. 야, 이거를 핸드폰 말고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말고 나 C타입이거든? 아이폰에 꼽을 수 있겠니? 그러니까 반드시 합성 함수가 항상 만들어지는 건 또 아니야. 그래서 합성 함수가 만들어질 조건이 또 있겠지? 근데 그거를 일단 얘기는 할 건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이해 못할 것 같으면 대충 던져도 괜찮아. 이 얘기를 하는 건 최근에 본 적이 없어.
나 고등학생 때 한 번 보고 그게 중요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아무튼 그래서 이제 합성함수를 저기 나와 있는 좀 이렇게 괴물 같은 식으로 좀 표현을 해보면 내가 f라는 함수를 이렇게 정의를 할 거고 g라는 함수를 x, y, z 이렇게 정의를 할 거야. 그럼 그냥 간단하게 뭐 이런 함수라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g라는 함수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 그럼 내가 봐봐 1, 2, 3, 2, 4, 5, 6을 선택을 했잖아. 그럼 내가 얘네 둘을 가지고 1, 2, 3이 최종적으로 90, 11을 선택을 하는 함수를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야. 만들 수 있니?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1이 4를 선택을 했지. 근데 여기도 4가 9를 선택을 했지. 그러니까 1이 최종적으로 얘네 둘을 연결을 하면 9를 선택하게끔 만들 수 있지. 그 다음 여기도 2가 5를 선택을 했고 5가 10을 선택을 했으니까 최종적으로 2가 10을 선택하는 함수를 만들 수 있고 3이 11을 선택하는 함수를 만들어낼 수 있지. 근데 만약에 얘가 6을 선택을 했는데 얘가 6을 선택을 했는데 얘는 6을 선택을 하지 않았어. 얘가 만약에 7을 선택을 했어. 얘가 7을 선택을 했으면은 얘네 둘을 연결짓는 함수를 만들 수 있을까? 없겠지. 그래서 합성함수가 만들어지려면 f라는 함수가 먼저 진행이 됐지. 그럼 이 함수가 선택한 원소들 여기에 있는 치역이 반드시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냐면 얘의 정의역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돼. 항상 그래야만 합성함수가 만들어질 수 있고, 그리고 합성함수가 만들어질 전제 조건은 f라는 함수도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되고 g라는 함수도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러면 합성함수가 안 만들어진다. 이러면 합성함수가 만들어질 수 없다는 소리야 사실은. 이거 왜 합성함수가 만들어질 수 없을까? 지금 F랑 G를 내가 합성을 해보려고 하거든? 근데 얘는 합성함수 못 만들었지. 왜 못 만들어? 이게 함수가 아니라서. 얘가 지금 함수가 아니지? 그럼 얘가 여기 있는 누군가를 선택하기만 하면 합성함수가 가능해 안 가능해? 가능하다는 얘기지? 됐어? 그래서 합성함수가 정의될 조건은 반드시 두 개의 함수가 정의가 되어 있고 여기에 치역이 반드시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라고 하면 괜찮지? 근데 그림을 보면 이런 그림이니 아니면 세 개가 합쳐져 있는 그림이니? 세 개가 합쳐져 있는 그림이지. 사실 이제 저것보다는 이 아래 그림, 이 그림이 맞지 않을까? 거기도 아래에 나와 있긴 한데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합성함수를 좀 이해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그냥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고. 자 봐봐, 내가 여기 있는 원소 A가 F라는 함수에 의해서 누구를 선택하게 되냐면 반드시 FA라는 놈을 선택을 하게 되지. 그럼 봐봐, 그럼 여기 있는 FA가 G라는 함수에 의해서 누구를 선택을 하게 돼? GFA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지. 됐어? 그럼 결과적으로 A가 누구를 선택을 하게 된 거야? GFA라는 애를 선택을 하게 된 거지. GFA라는 애를 선택을 하게 된 거지. 그럼 내가 방금 화살표로 이렇게 썼잖아. 그럼 결국 F를 한번 거치고 G를 거친 함수는 이렇게 F를 한번 거치고 G를 한번 거친 함수는 이렇게 생겼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 같다고요? 원래 GX의 X자리에 누굴 집어넣은가? FX를 집어넣은 거지. 그러니까 F가 먼저 진행이 되면 X를 FX에 집어넣고 그걸 다시 GX에 집어넣었다. 그래서 기호로 이제 이렇게 쓸 거야. 근데 얘랑 동일한 기호로 이런 게 있어. G 동그라미 F X. 얘도 어떤 의미야? 같은 의미야. 근데 너네가 G를 먼저 썼다고 해서 G가 먼저 진행된 게 아니라 누가 먼저 진행이 된 거야? F가 먼저 진행이 된 거다. 라는 것만 착각 안 하면 돼. 알겠지? 근데 나는 맨날 뭐 여기까지는 문제될 게 없지. 그래서 합성함수라는 건 결국 함수 두 개를 잘 합쳐 놓은 건데 기호로도 이렇게 쓴다. 그리고 함수를 잘 합쳐 놓은 거라 얘네들은 이제 그러니까 함수를 합쳐 놔서 한 번에 표현을 했지. 한 번에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뭐야? 단계 진행은 되고 있었던 거지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됐어?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방금 사실 하긴 한 건데 어떤 두 함수를 주고 너희한테 합성함수를 구해봐 라고 하면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 방금 했어. 내가 fx를 x 플러스 1이라고 주고 gx를 x제곱 플러스 1이라고 줄게. 그럼 우리한테 f 합성 gx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우리가 무식하게 어떻게 하면 되냐면 fx의 x 자리에다가 누굴 집어넣으면 돼? fx의 x 자리에다가 gx를 그냥 집어넣어서 x제곱 더하기 1 더하기 1 이렇게 해서 x제곱 더하기 2라고 계산을 하면 돼. 너무 간단하지? 다만 너희가 뭐만 안 해? 그러니까 굳이 그대로 해석하면 돼. 아 f의 x 자리에 gx가 들어가 있구나. 야 근데 아니, 나는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애들이 이렇게 배우고 나잖아? 항상 선생님 합성함수 너무 어려워요. 합성함수가 기억이 나지 않아요. 하면 내가 항상 이 예시를 들어요. 너희 이거 본 적 있나? fx가 2x 더하기 1일 때 너희 fx 더하기 1을 구할 수 있어? 아니요 기준을 해. 아. 어떻게 한 거야? x자리에 뭐 집어넣는데? 이런 거 나와 안 나와? 심지어 중3거에도 나오지 않아? 그러니까 너네 어렴풋이 하고 있었는데 자꾸 모르는 척 한다니까? 할 수 있는 거지? 됐어? 어려운 거 아니야? 진짜 우리가 원래 하던 대로 그냥 진행하면 돼. 그러면은 우리가 2차 함수도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하면 x 대신에 뭐 대입하지? x 빼기 2 대입하지. 그것도 합성 함수거든. 끄덕여 그냥.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합성 함수를 다 하고 있었는데 자꾸 모른 척하면 안 된다니까. 그렇지? 사실 너희가 배웠던 평행이동조차도 합성함수 개념이 들어가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함수를 정확하게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너희가 알게 모르게 이제 적응이 되어 있었는데 너희는 이제 합성함수가 어렵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어렵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고 우린 그러지 맙시다. 알겠지? 내가 187번부터 차근차근 한번 풀어볼게. 어렵지는 않아. 난 너희가 그냥 내가 이걸 굳이 풀어줘야 되나 싶을 정도로 쉬운 문제들인데 fx랑 gx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 우리는 첫 번째 문제부터 g 동그라미 f1의 값을 구하래. 그러니까 새로운 기호가 나왔는데 이건 아까 연습했던 거지. 이건 뭐야 그냥 g 합성 f1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f1 값 구하면 3이지. 그럼 쓱 지우고 g3 값이 얼마야? 8. 그냥 이렇게 하기만 하면 돼. 내가 뒤에 것들은 굳이 해줄 필요도 없어. 어렵지 않아. 이건 그냥 대입하면 돼. 근데 189번은 조금 어려워. 189번은 안 어려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는데 fx랑 gx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g 합성 hx가 fx래. 그때 hx를 구하래. 그러니까 그러면 fx는 그냥 2x 빼기 3이라고 써도 괜찮지. 근데 g 합성 hx는 우리가 놀랄까? 아니 우리가 사실 hx면은 뭐야? 이게 g 안에 x 대신에 뭐가 들어가 있는 셈인 거야? hx가 들어가 있는 셈인 거지. 그럼 뭐라고 쓰면 돼? 3 곱하기 hx 빼기 2라고 쓰고 양변에 2를 더하고 뭐로 나눠주면 돼? 3으로 나눠주면 hx가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아 근데 이거는 또 문제가 안 되는데 2번이 어려워. gx가 fx니까 2x-3인데 이건 조금 어려운 질문이지만 내가 너희한테 한번 해볼게. h가 어떤 함수인지 모르는데 1차 함수랑 합성했을 때 1차 함수가 나와야 돼. 그럼 hx는? 그거 그치, 그러니까 최소한 느낌에 상수함수 아니면 1차 함수 정도로 와야 돼. 아니 그 정도 느낌이면 돼.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너희가 잘 생각을 해봐. 1차랑 합성하면 몇 차일까? 어차피 x 안에 ax 플러스 b를 집어넣어. 그럼 그대로 1차지. 네. 그 다음 2차 안에 2차 집어넣으면 그건 또 제곱이 되네. 네. 그래서 4차가 되지. 3차 안에 3차 집어넣으면 9차가 되네. 야 그러니까 뭐랑 1차랑 합성해야 1차가 나오는 거야? 그치. 그래서 hx를 내가 차라리 hx를 ax 더하기 b라고 하고 gx가 지금 뭐야? 3x 빼기 2지. gx가 3x 빼기 2니까 이렇게 집어넣어서 얘랑 뭐 해도 돼? 개수 비교해봐도 되지. 네.
개수 비교해서 A 값, B 값 구해서 HX를 구해도 되고 근데 사실은 이제 문제에서 이렇게 하기를 원해. H 안에 X자리에 지금 3X 빼기 2가 들어가 있고 이게 2X 빼기 3이래. 그럼 그때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야? 여기 안쪽이 미지수 하나만 딱 들어가 있는 형태였으면 좋겠지. 그래서 내가 얘를 뭐로 치환을 할 거냐면 라지 X로 치환을 할 거야. 그럼 H 라지 X는 이쪽도 라지 X에 대한 식으로 좀 바뀌어줘야겠지. 근데 내가 문제에서 3 스몰 x 빼기 2가 라지 x인 걸 아니까 스몰 x 대신에 뭘 쓸 수 있냐면 라지 x 더하기 2 나누기 3 쓰면 여기 2 곱하기 3분의 라지 x 더하기 2 빼기 3 그래서 h 스몰 x를 뭐라고 쓸 수 있는 거냐면 3분의 2x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5 이렇게 쓸 수 있다. 이렇게도 구할 수 있고 이렇게 치환을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차피 1차 합성에 1차가 나오니까 hx를 1차로 두고 우리가 할 수도 있고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을 선택을 하든 크게 상관은 없어. 알겠지? 네. 해서 너희가 88, 90까지 한번 해봅시다. 얘들아 일단 뭐 88번은 문제 없지? 답 순서대로 그냥 부를게. 0, 1, 1, 3 뭐 틀렸으면 고치면 되고 90번은 두 개 다 했니? 조금만 기다려보자. 얘들 거의 다 하나 해나 끝났어. 나오니 끝났어 90번.
스몰 x 플러스 1을 라지 x 치환을 해. 그래서 스몰 x 플러스 1은 라지 x. 그럼 스몰 x 대신에 넘기면 뭐 쓸 수 있어? 그렇지. 그거 그냥 그대로 오른쪽씩 대입만 하는 거지. 내가 다 맞았어. 3x 마이너스 1, 3x 마이너스 5. 그러니까 내가 간절히 바라는 건 그냥 그것뿐이야. 너희가 함수 파트는 내려놓고 그냥 고지고대로 어떤 함수 안에 뭐가 들어갔으면 그냥 고지고대로 집어넣으면 되고 합성 함수라고 해서 무서울 거 없이 안쪽부터 차근차근 진행이 된 거다라고까지만 생각을 해주면 돼.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함수를 직접 구하는 거였고 너희가 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야 될 때도 있어. 무슨 소리냐면 191번과 같은 거는 F 안에 되게 이상한 애가 이렇게 들어가 있지. 그럼 어쨌든 이렇게 생긴 함수랑 합성을 했다는 소리잖아. 우리 아직 이렇게 생긴 함수를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럼 그때 이렇게 하면 너희가 또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 얘를 치환을 해서 뭐 어떻게든 한번 비벼봐야겠다. 그치? 근데 그건 언제냐면 너희한테 야 너네 fx 구해봐 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하면 되고 그게 아니라 지금 뭐 구하래? f2의 값이 얼마입니까? 인 거지. 야 그러면 우리가 여기를 2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저기를 2로 만들어주려면 이 값이 2여야 되고 그럼 그때 x 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2겠지. 그럼 모든 양변의 모든 x에다가 몇을 집어넣어주면 된다야? 그렇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주면 여기는 2가 되고 여기는 뭐가 돼? 6이 되겠지. 그럼 이건 몇이라고 쓰면 돼? 6 이렇게. 그러니까 함수를 구하라 그러면 치환해서 해주면 되지만 굳이 함수를 구하는 게 아니면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92번도 해봐. 답은 마이너스 10. 그리고 193번. 얘들아 193번과 같은 표현이 너희가 내년에 내신에서도 똑같이 계속 진짜 그냥 똑같이 계속 나오라거든. 그러니까 변화를 주면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어디 붙어 있어? F의 위쪽에 붙어 있지. 그러니까 요게 가끔 이렇게 내려가서 붙어 있을 때도 있어. 그러니까 그 정도 차이야. 근데 똑같은 의미거든. F1x라는 건 그냥 fx랑 똑같대. F2x는 f를 몇 번 한 거야? x를 f에다 몇 번 집어넣은 거야? 2번 집어넣은 거지. 3x는 3번 집어넣은 거고. 그럼 fnx를 뭐라고 해석하면 돼? x를 f에다가 몇 번 집어넣은 거야? 그치. 그러니까 f를 n번 합성한 거다 라고 우리가 계속 받아들이면 돼. 선생님 저기 지금 표현을 보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 못하겠는데요? 안 돼. 그냥 어떻게 해석하면 돼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표현이 나와 있으면 n번 합성한 거구나. n번 합성한 거라는 건 x를 f에다 몇 번 집어넣은 결과물이 값이 답인가? n번 집어넣은 결과물이 답인 거야? 됐어? 그럼 지금 fx가 x 더하기 3이래. 한 번 집어넣을 때마다 몇씩 커져? 30 커지지. 그럼 f 103 요거 아니 몇이냐? 맞아? N2네. 야 그러면은 2를 그러니까 f 102라는 거는 30 몇 번 커져야 돼? 100번. 그럼 몇이야? 네가 맞아. 내가 틀렸어. 300. 알까요? 야 아래 거 해봐가 아니라 고성에서 답은 뭐야? 그치? 1씩 1000번 퍼주면 되니까 1000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너희가 결국 규칙을 발견하다가 가끔은 실수를 할 때도 있거든? 가끔은 실수를 할 때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 실수를 하냐면 이런 거 한번 보자.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으면 계속 아무튼 함수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 그러면은 이 값을 구하래. 이 값을 구하라 그러면 분명히 무언가가 규칙이 있으니까 너희한테 이렇게 큰 값을 구하라 그러겠지? 근데 이제 여기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f100에 3을 구하라 그러면은 처음에 써야 되는 숫자가 3이야 아니면 3이 선택한 4야? 4를 써야 돼. 그러니까 3을 써놓고 우리가 순서를 땡기면 안 돼. 그러니까 4부터 써놓고 맨 처음 3이 선택한 수가 4지. 그 다음 4가 선택한 게 5, 1, 2, 3 이렇게 되지. 그럼 f100에 3은 누굴 선택을 해줘야 돼? 얘를 선택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너희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첫 번째 쓰는 숫자를 얘로 선택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항상 이건 뭐야? 결과값들이야. 처음에 집어넣은 x값들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결과값부터 시작을 해야 돼. 그래서 3을 넣은 100번째 결과값은 얼마입니까? 라는 질문인 거니까 그것만 실수 안 하면 돼. 그러니까 되게 간단한 문제인데 저기서 실수들이 많이 나오면 속상하지. 그다음 195번이 방금이랑 같은 거 아니야? 195번이 방금 거 같은 거 같은데. 이제 내가 195번은 안 하고 197번만 한 거 해. (197번이) 이 문제는 좀 간단해 보일 수 있는데 그리고 너희가 왜 얘가 y는 x랑 함께 등장했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망한 것 같은데? 난 일단 여기까지만 설명을 할게. 그림을 더 그릴 수가 없어. 뒤까지만, 난 뒤까지만 할게. 얘들아. 봐봐. 요 y는 x의 의미가 뭐야? y는 x를 어디다 써놓냐면 y랑 x, y는 x는 x 값이랑 y 값이 같다라는 거지. 근데 지금 요 지점에서의 y 값이 몇이라는 거야? a라는 거면 요 지점에서 x 값이 몇이라는 거야? a라는 거지. 그럼 요 지점은 f에다가는 a를 대입하면 몇이다를 알려주고 있는 거야? b다. 그럼 다시 요 지점에서 y 값이 b니까 y는 x를 이용해서 여기가 b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거야? f에다가 b를 대입하면 c다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거지. 이렇게 y는 x라는 직선은 x좌표랑 y좌표를 바꿔주는 역할을 해준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 또는 y축에 있던 점을 x축으로 끌고 올 수 있게 해주고 x축에 있는 점을 y축으로 끌고 갈 수 있게 해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96번, 98번도 해봅시다.
아니 그렇게 안 써도 되잖아. 더 필요한 것 같아서. 아니 그때는 그냥 동그라미를 이용해서 쓰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개 합성하는 것까지는 중괄호도 심지어 안 써. 두 개 합성할 때까지만 해서 괄호까지 써주는 게 전부고 그 이후로는 동그라미 표시 이용해서 네가 하는 그 고민을 안 하게 해주려고 그렇게 동그라미를 쓰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돼. 그렇지. 얘들아 그리고 199번부터 204번까지는 일단 숙제 아니야? 거기는 내가 다음 시간에 할 거야. 그러니까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는 너희가 지금 1시간 반 동안 새로운 걸 머릿속에 박았는데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면 머리에 안 들어가거든? 어려운 건 아닌데 희한하게 머리에 안 들어가더라고. 내가 몇 번 해봤는데 한 번에 이거까지 하면은 애들이 거기서부터 놓더라고 그냥. 희한하게. 그 체력도 집중력도 좋고 그런 애들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도 집중력이 지금 좋은데 괜찮은데 이거 들어가는 순간 여기서부터 망가져. 그래서 쉬운 것만 조금 더 하고 갈 거야. 이게 뭐냐면 합성함수라는 거는 결국 함수끼리 합치는 거잖아. 함수끼리 합쳤다라는 걸 우리가 함수끼리 연산했다라고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때 합성함수의 성질 중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집합에서도 A 교집합 B는 B 교집합 A랑 같다. 이거를 집합의 연산법칙 중에 뭐가 성립한다라고 얘기했어? 뭐가 성립한다고 얘기했어? 연산법칙 중에? 교환법칙. 교환법칙. 그래서 함수도 합성할 때 이거랑 하면 교환했지. 근데 합성함수는 이게 성립해 안 해?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아까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A 교집합 B 교집합 C에서 A 교집합 B를 먼저 하고 C를 계산을 하나, 아니면 A 교집합 B 교집합 C에서 B 교집합 C를 먼저 계산을 하고 A를 따로 계산을 하나. 결과가 어떻다 그랬어? 같다 그랬지. 우리가 이러한 거는 이제 결합법칙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함수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F합성, G합성, H를 계산을 함에 있어서 얘를 먼저 계산을 하고 얘를 계산을 하나, 이걸 계산을 하나 똑같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는 아까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었지. 얘네는 순서 바꾸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순서가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는, 얘는 순서가 뒤바뀐 건 아니지. 순서가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는 누구부터 계산하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내가 우리한테 F합성, G합성, H2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해놓고 함수를 이렇게만 던져줄 거야. fx가 x 더하기 1이고 이번에는 G합성, hx의 값이 x제곱이라고 던져줄 거야. 이렇게만 던져줘도 이 값을 계산할 수 있다 없다? 있다겠지? 이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계산하면 돼? 요값 먼저 계산을 하고 그걸 어디에다 넣어주기만 하면 돼? f에다 넣어주기만 하면 되지? 그럼 요값 먼저 계산하면 몇이야? 그치? 4. 그럼 f4 값은? 그래서 이렇게만 계산을 할 수 있다가 결합법칙이 성립한다의 의미야. 어렵지 않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내가 구라친 건 아니거든? 항상 이게 성립하는 건 아니고 예외인 상황도 분명히 있다고 얘기를 했지? 그 예외인 상황들을 우리한테 만들어 보래. 그게 205번이야. 뭐냐면 fx가 2x 더하기 a로 정의가 되어 있고 gx가 마이너스 x 더하기 1로 정의가 되어 있을 때 g합성 f랑 f합성 g랑 같게끔 만들 수 있는 a 값을 구해보래. 그럼 뭐 어떻게 해? 계산해야지. g합성 f는 저기 x 자리에 f 집어넣으면 되고 f합성 g는 f의 x 자리에 g를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a 더하기 1, 이게 마이너스 2x 더하기 a 더하기 2랑 같으니까 a 더하기 2랑 마이너스 a 더하기 2랑 같다만 해주면 a 값이 나오겠지? 그럼 너희가 206, 208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봐봐, 208 같은 경우에는 1번 값 계산하면 2번 값은 할 필요 있다 없다? 그치? 그러니까 1번 계산하고 2번은 뭐 의심스러우면 해보고 아니면 그냥 해보고. 아무튼 206, 208까지 해봅시다.
의심할 필요는 없는데. 개념이 조금 더 나갈 거야. 쉬우니까. 현아랑 하준이는 최근에 2차 부등식도 듣지 않았냐? 네. 어휴. 그 내가 방했었는데 너희 2차 부등식 안 돼 있다고 일러서 그랬어. 너희 거기 안 하고 가긴 했잖아. 네. 그래가지고 내가 일렀어. 너네 갔다 오면 역함수 설명 조금만 하고. 혹시 올때 듣는 거죠? 2시 50분에 듣는데 왜 일정이 있어?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보강하고 몇 시에 오는 거예요? 12시 반. 12시 반? 12시 반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니, 보강은 4시 하는 거예요? 응? 아니지. 12시 반 시작을 하는 거예요? 12시 반이 정규 수업 시작이지. 네. 응. 이게 정규 수업이 언제까지? 2시 50분. 아, 너 왜 낯설어해? 너 T3일 때 똑같은 시간표였잖아. 그 선생님이 아까 전에 제가 말한 정규 수업을 기술 끝내는 거였는데 선생님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아, 2시 50분에 끝나지. 오늘 너네 남을 이유도 없어. 가. 가면 돼, 2시 50분. 자, 얘들아, 역함수도 똑같아. 어쨌든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효율을 추구하기 위해서 일단 뭐 하나 만들었으면 그거 가지고 뽕을 뽑겠다의 일환이야. 얘도 무슨 소리냐면 내가 함수를 만들어 놨지. 함수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 함수를 이렇게 만들어 놨다라는 건 분명히 내가 x랑 y를 순서상을 만들어 놨다라는 거지. 야, 그럼 여기서 또 생각을 해보는 거야. 야, 어차피 x랑 y랑 1이랑 4로 짝이 지어졌으면 얘네들을 뒤집어 놓은 순서상도 존재하지 않을까? 또는 얘네들을 뒤집어서 4가 1을 선택하고 5가 2를 선택하고 6이 3을 선택하는 함수도 존재하지 않을까?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야. 그런데 가능하겠어? 이거는? 가능해 보이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어떠한 함수가 이렇게 존재했을 때 정확하게 이 선택과 똑같은데 x, y 순서상 똑같은데 걔네들을 순서를 뒤바꿔버린 거야. 이번엔 얘가 x가 되고 얘가 y가 되게끔 하는 그러한 함수를 앞으로 우리는 f의 역함수라고 부르겠다는 거야. 물론 새로운 함수 gx라고 불러도 상관은 없지. 근데 이미 만들어진 함수랑 순서상만 뒤바꾼 거니까 걔는 새로운 함수로 정의하지 말고 반대되는 함수, 거꾸로 된 함수 해서 역함수라고 정의를 하자라고 얘기를 한 거야. 어려운 거 아니지. 그럼 내가 어떠한 함수를 정의를 했어. 어떠한 함수를 이렇게 정의를 해놨으면 역함수는 뭐야? 그거에 x랑 y만 자리 바꿔주면 끝이지. 야, 근데 여기서도 문제가 생긴다. 모든 함수가 그렇게 거꾸로 정의를 할 수 있지 않아. 왜 그러냐면 분명히 함수 중에는 이렇게 생긴 함수도 존재해야 안 해. 하지. 야, 근데 얘는 거꾸로 가려고 그러면 4가 누굴 선택해야 돼? 1, 2. 야, 이게 돼? 안 되지. 야, 그럼 일단은 얘네가 중복해서 선택하는 게 안 되네. 그럼 얘네가 중복해서 선택하는 거 일단 안 돼. 그리고 나서 그래, 중복해서 선택을 하지는 않았어. 그럼 얘는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을까? 누구 때문에 안 돼? 7이 선택하려가 없으면은 얘가 x가 됐을 때 선택을 못 하잖아. 그럼 얘도 안 돼. 그럼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되면 도대체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어때야 될까? 그치?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함수도 안 되고 1대1 대응이어야 돼. 됐어? 그래서 문제에서 종종 그런 얘기가 나와. 다음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가? 라고 하면 무엇을 고르라는 거야? 어떤 함수를 고르라는 거야? 1대1 대응인 함수를 고르시오라는 거야. 그럼 우리가 210번을 같이 얘기를 해보자. 얘들아, 기억 보기가 일찍 봐봐. 기억 보기가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겠어? A랑 B가 너무 여러 명한테 선택을 받았지? 얘는 역함수가 안 돼. 니은은 1대1 대응이가 되겠다. 그 다음 디귿은? 안 돼요. 그치, 디귿은 1대1 대응이 아니지. 그러니까 디귿도 역함수가 존재할 수 없고 리을은
그치, 리을은 1대1 대응이네. 끝. 그래서 얘 이렇게 생긴 애들은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역함수 얘기가 나오면 우리가 1대1 대응으로 같이 떠올릴 수 있어야 돼. 너네 작은 거. 네, 이거 수업할 때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었거든. 왜냐면 애들이 겁부터 먹고 시작을 해서 역함수도 막 어려운데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도 들어가면 아 선생님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맨날 그랬는데 잘하네. 근데 그렇게 받아들이기 힘든 거 아니지. 또 눈으로 보고 확인하면은 문제 진행할 수 있으니까. 야 그러면 우리가 아까는 합성함수도 직접 구했지. 야 그럼 역함수도 직접 구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구할 수 있다. 역함수도. 역함수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 역함수는 뭐랑 뭐를 자리를 바꾼 거야? y랑 x 자리를 바꾼 거지. 그럼 역함수는 이런 거야. 우리한테 y는 2x 플러스 3의 역함수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뭐 바꾸자고? y랑 x를 자리를 바꾸자고. 그리고 나서 다시 y를 x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고. 그럼 얘의 역함수가 얘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됐어? x랑 y랑 자리를 바꾸고 y를 x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그게 역함수를 구하는 건데 나는 이게 정말 싫어. 그러니까 너희가 일단 212번 하는데 나는 너희가 이걸 까먹었으면 좋겠어. 왜 까먹었으면 좋겠을까? 뭐가 웬만하면은 역함수를 구할 일이 많이 없거든? 또는 역함수를 구하더라도 이렇게 생으로 x랑 y 자리 바꿔서 구하는 일은 더더욱 거의 없어. 근데 너희가 역함수 문제만 나오면 역함수를 구하고 자빠졌어. 그럼 선생님 역함수 구하는 거 왜 알려주신 건데요? 212번 풀라고. 212번 답은 y는 x 3. 난 진짜 싫어해 역함수 구하는 거. 선생님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 역함수가 어떤 문제가 나오나요? 방금처럼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을 물어. 또는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에 대해서 물어. 또는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하라고 해요. 안 알려주셨는데요? 알려줬는데? 역함수의 성질이라기보다는 역함수의 정의에 가깝지. 무슨 소리냐면 너희한테 이런 걸 알려줘. 얘들아 f가 역함수가 존재하는데 f1이 2래 하면은 역함수가 존재하는데 하면 너희가 자연스럽게 f 역함수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1이겠네? 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돼. 근데 여기서 이 방향으로 가는 거는 잘 못해도 괜찮아. 근데 다만 역함수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만약에 y는 ax 플러스 b라는 직선이 있습니다. 그때 f1의 값은 fx가 이렇게 생겼는데 f1의 값은 있고 f 역함수 4의 값이 3입니다. 그때 a 값과 b 값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얘는 한다? 얘는 대입한다? 그럼 이제 이거 할 때 뭐하고 있게? 역함수 구하고 자빠졌다고. 여기다가 이걸 y로 바꾸고 x랑 y 자리 바꾼 다음에 역함수 구하고 자빠졌다고.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돼. 여기서 바로 반응을 해야 돼. 아 얘가 주는 정보는 사실 뭐였다? f에다가는 3을 대입했을 때 4다라는 정보를 준 거다. 그래서 얘를 조금 더 확장하면 너희가 fx가 2x 플러스 3일 때 뜬금없이 gx를 구하라고 하고 이런 정보를 줘. 아니다. g4의 값을 g3의 값을 구해서 이런 정보를 줄게. 그러고 나서 f 역함수 2x의 값이 gx다. 막 이렇게 줘. 그럼 사실 여기서는 뭐라고 반응을 해야 돼 우리가? 그렇지. 조금 힘들긴 하지만 덩어리로 보면 f에다가는 gx를 집어넣으면 그 값이 얼마입니까? 2x입니다. 라는 걸로 이 값을 대체해서 어떻게든 구하려고 노력을 해보면 되겠지.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웬만하면 역함수를 직접 구할 일은 없어. 직접 구할 일은 없고 대신 이렇게 역함수의 성질을 너희가 f의 역함수에 대한 함수값들이 이런 식으로 주어지면 f에 대한 함수값으로 바꾸는 수값만 들여주면 돼. 알겠지? 그럼 214번 216번도 너희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숙제가 좀 민망한데 이거. 나는 지금 오늘 여기까지만 할 거고 너희 숙제 181번부터 186번까지
추구하는 거 아니야? 216도. 맞아? 아니야, 밥좀 먹고 하시나. 이거 추워. 끝.